꽃이 필요한 모든 순간. 봄, 물망초. 꽃을 사랑하는 나는 모든 시간, 모든 계절의 꽃이 흥미롭지만 누군가 꽃을 배우기 가장 좋은 계절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봄을 추천한다. 봄꽃은 계절이 주는 느낌을 그대로 담고 있다. 어림, 설렘, 천진함, 순수함, 연약함, 부드러움. 화사한 봄꽃들을 보며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다. 봄꽃들은 봄에 심은 씨앗에서 피어난 것이 아니다. 꽃은 결과다. 따뜻한 봄날 결과물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씨앗과 구근들은 훨씬 이전, 그러니까 가을이나 초겨울쯤 땅에 뿌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차가운 흙 속에서 견디고 기다리며 천천히 더 깊은 땅 속으로 뿌리를 뻗어나가는 한편 땅 위로 새싹을 올려보낸다. 아침과 밤에는 추위를 견디고 따스한 날에는 조금씩 꽃대를 키워나가며 완벽히 피어날 적당한 날을 기다린다. 길고 긴 겨울을 버티며 얼마나 많은 꽃이 활짝 피어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런 사실을 떠올려 보기도 전에 봄은 너무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 봄에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이미 늦었다. 봄에 뿌려진 씨앗은 봄에 꽃을 피울 수 없다. 그러니 찰나와도 같은 봄이 지나갈 때 자책할 필요 없다. 우리가 못나서 늦된 것이 아니라 단지 늦게 시작한 것이니까. 세상의 모든 꽃이 1년을 주기로 꽃을 피우지는 않는다. 2년생의 꽃들은 한 해를 흘려보내고 그 다음 해가 돼서야 꽃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망초는 푸른색 또는 흰색의 아주 작은 꽃이 오밀조밀 피는 2년초 중 하나다. 바글바글 여러 송이가 함께 피어나 청초한 느낌을 자아내는 물망초를 보려면 한 해 먼저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물망초는 옮겨 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꽃이 피어야 할 자리에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좋다. 또 추위를 잘 견디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 부지런히 씨를 뿌려두면 꽃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꽃시장에서 희고 푸른 물망초를 발견할 때면 나는 이 꽃을 키운 농부들의 부지런함을 먼저 떠올린다. 올해가 아닌 다음 해를 위한 씨를 뿌리고 기다린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특히나 다른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기다림의 시간은 더더욱 더디게 느껴지고 무언가 뒤처진 듯한 기분이 들 것도 같다. 하지만 긴 준비 시간이 끝나고 꽃이 피어나는 순간의 기쁨은 2배가 훨씬 넘으리라.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이다. 한편으론 서글프고 수동적으로 들리는 이 꽃말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면 갑자기 굉장히 씩씩한 다짐으로 바뀐다. 나를 잊지 마세요. 꼭 다시 돌아올 테니까. 나는 이 꽃말이 2년생인 물망초의 성격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 어디를 시작 지점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실제의 시간과는 무관하다. 삶의 주도권을 시간의 흐름에 넘겨주느냐, 내가 가져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결정은 나의 몫이다. 5월, 스윗피. 향기가 달콤한 꽃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꽃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다양한 답이 나올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생김새 때문에 꽃을 즐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분 좋은 향기를 즐기기 위해 꽃을 사기도 한다. 꽃향기는 대체로 황홀하고 달콤하지만 나는 스윗피의 향을 좋아한다. 달콤한 콩이라는 매우 심플한 뜻의 이름을 가진 스윗피. 사실 달콤한 맛으로 먹는 콩이 아니라 달콤한 향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꽃이다. 씨앗은 조금 작은 완두콩 모양처럼 생겼고 콩과의 식물인 만큼 줄기에 귀여운 덩굴손도 있고 키도 금방금방 자라난다. 작고 앙증맞은 꽃은 얇은 플레어 스커트처럼 생겼고 물결이 치는 듯 섬세하고 작은 꽃망울들이 줄기 끝에 조르륵 달려있다. 색도 정말 다양한데 진한 색이든 연한 색이든 꽃잎이 반투명에 가깝고 굽슬굽슬한 주름이 잡혀있어 마치 살랑살랑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인다.
춤추는 것 같은 모양 때문인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왠지 스윗피의 달콤한 향기가 주변으로 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스윗피는 철저히 관상용으로 개량된 꽃이다. 사람도 동물도 먹으면 탈이 난다. 가끔 꽃만을 위해 여러 차례 변신을 거듭해 키워진 스위트피를 볼 때면 한 번씩 이질적인 느낌을 받곤 한다. 콩에서 시작되었지만 더 이상 콩이 아닌 콩. 나는 선택의 순간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따랐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과목을 배우고 싶다는 이유로 심리학과에 진학했고 공부 자체보다 심리학도로서의 대학 생활을 즐겼다. 하지만 취업 준비를 시작했을 때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 한 심리학과라는 타이틀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제한적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누구보다 소비자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광고와 홍보 쪽으로 일을 구했다. 그 후로 몇 년간 식품회사의 광고 관련 일을 하며 음료와 디저트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일에 열중했다. 평생 그 일에 정착할 줄 알았기에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조리 배웠다. 연구원도 아니면서 제과 제빵 학원에 다니고 바리스타 학원도 다녔다. 패키지 디자이너도 아니면서 회의 때 한마디라도 알아듣기 위해 웹디자인 학원을 등록했고 편집 디자인 공부도 했다. 이미지가 필요해 좋은 카메라를 샀고 사진을 배웠다. 마케팅에 스토리가 도입되는 시기였기에 스토리텔링 수업을 받았고 맡고 있는 브랜드의 SNS도 운영했다.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였지만 계속되는 업무에 스트레스가 쌓였다. 나만의 힐링법을 찾다가 꽃을 배우기 시작했다. 행복했다. 어느새 나는 많은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동안 배운 것들을 한데 모아 보여줄 수 있는 카페를 열었다. 그 와중에 꽃에 관한 관심이 향기에 관한 관심으로도 옮겨져 조향사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만든 것을 예쁘게 포장해 팔기 위해 패키징 수업을 찾아다녔다. 나는 모든 것의 전문가인 것 같기도 했고 순간에 흥미를 쫓는 유목민 같기도 했다. 꽃으로 장식한 공간에서 꽃을 판매하고 내가 구운 빵과 갓 내린 커피를 팔았다. 꽃을 좋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꽃을 가르쳤다. 이상하게도 내가 시작한 모든 것들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두드렸고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는 지점들에서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엔 받아들였다. 고민의 지점에는 항상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묘한 죄책감 같은 것이 있었다. 내가 너무 인내심이 없나? 어떻게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 내 인생의 키는 작은 관심과 흥미에 너무 자주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완두콩의 한 종류에서 시작됐지만 스윗피의 콩은 아무도 먹지 않는다. 그 대신에 스윗피는 꽃시장에서 몸값이 꽤 나가는 인기 있는 꽃이 되었다. 꽃잎의 아름다운 주름 무늬와 달콤한 향기와 우아한 줄기의 곡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먹을 수 없는 콩이 되었어도 지금의 스윗피는 수많은 플로리스트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일관성과 지속성을 따르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겠냐 싶다. 방향을 트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순간순간 나에게 가장 옳은 선택을 했다면 말이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경험과 배움을 모두 꽃에게 올인하고 있는 중이다. 거쳐간 수많은 것 중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손의 감각, 색채에 대한 이해, 영감을 주는 향기, 디자인의 비주얼라이징, 마케팅적 기술까지 그 모든 것이 플로리스트로서의 나의 차별성에 도움이 되었다면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10월, 코스모스와 야생화. 봄과 가을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계절이다. 봄은 따뜻함을 향해 가지만 아직 춥고, 가을은 추위를 향해 가지만 아직 따뜻하다. 봄은 시작이고 가을은 결실이다. 비슷한 기온을 공유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봄과 가을의 꽃시장에는 비슷한 꽃이 나오는데도 봄에 만나는 꽃들에게는 만남의 안녕을, 가을에 만나는 꽃들에게는 천천히 내년을 기약하는 안녕을 고한다.
가을 꽃시장은 코스모스를 비롯하여 수레국화, 곽꽃, 백일홍, 소국, 메리골드 같은 국화과의 꽃들이 점령한다. 그들은 찌는 듯한 무더위를 견뎌내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히 꽃을 피운다. 더위와 싸워 이겨낸 꽃들이라 그런지 국화과의 꽃들은 수명도 꽤 긴 편이다. 코스모스는 내가 플로리스트가 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산 꽃이다. 내가 기억하는 코스모스는 가족 나들이를 나선 가을의 어느 날, 아빠 차 뒷좌석에 눕듯이 기대어 있는데 저 꽃 좀 보라는 엄마의 목소리에 창밖으로 힐끔 던진 시선에 걸려있던 꽃이었기 때문이다. 핑크색, 주황색, 흰색의 코스모스들이 길고 가는 목을 쭉 빼고 나른하게 몸을 흔들흔들 거리던 모습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남아있다. 코스모스는 나에게 꽃 중 하나가 아니라 지나간 추억 속 풍경의 한 요소였다. 꽃시장에서 만난 코스모스는 굉장히 낯설었다. 어? 네가 왜 여기에? 나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추억이었는데 추억이 줄기를 얌전히 다듬고 비닐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꽃시장의 코스모스를 슬쩍 보고 지나치다가 결국 지갑을 열어 한 단을 샀다. 코스모스는 내 기억에서보다 훨씬 예쁜 꽃이었다. 그때는 왜 이 나른하고 여성스러운 꽃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 이제서야 엄마가 이것 좀 봐라 정말 예쁘지 않니? 라고 흥분하며 말하던 것이 이해가 간다. 꽃을 직접 키우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주말 농장은 지긋지긋한 여름을 지나며 완전히 끝장이 났다. 내 계획대로라면 10월에는 꽃이 지천으로 피어 밭을 뒤덮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주말 농장에 소홀했던 여름이 지나고 돌아간 곳에는 내가 심은 작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잡초로 뒤덮인 내 텃밭을 뒤로 한 채 꽃가위를 하나 챙겨 주말 농장 근처 개울가를 떠돈다. 줄기가 얽히고 설킨 계란꽃이 지천으로 피어있다. 누군가 몰래 심어놓고 버려둔 돼지 감자에도 탐스러운 샛노란색 꽃이 피어있다. 그리고 그렇게나 원하던 코스모스는 듬성듬성하지만 군데군데 무리를 지어 피어있다. 놀랍게도 이들은 척박하고 힘든 곳에서도 탐스러운 꽃을 피우는 국화과의 꽃이다. 신은 대체 국화과 꽃들에게 무슨 마법을 부려놓은 것일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값어치를 홀로 알아본 값으로 나는 가을꽃을 잔뜩 선물 받았다. 길고 긴 여름과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신이 신경 써서 준비한 선물들을. 가을은 봄에 한없이 가볍고 산뜻한 기분과는 다르지만 바닥을 딛고 있는 안정감이 가득하다. 10월에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높았나 싶은 하늘을 보고 고개를 돌려 붉고 노란물이 들기 시작한 가로수를 봐야 한다. 날이 적당해지면 마음도 적당해진다. 허둥지둥하던 연말 연초와 마음이 붕 떠있던 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여름을 지나 드디어 적당한 마음으로 평온히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왔다. 10월에 자연이 보내준 풍족함과 그로 얻은 평온함은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는 신호다. 12월, 드라이 플라워. 자연의 12월은 사실 아주 고요하고 적막하다. 귀가 떨어져 나갈 듯한 칼바람이 불고 눈 쌓인 화단은 지난 봄, 가을 무슨 꽃이 피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황량하다. 1년간 자연이 부지런히 만든 모든 것이 정리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다림만이 웅크리고 있다. 이럴 때 포근한 연말 분위기를 위해 리스나 갈란드를 만들어준다. 주로 벽이나 문에 걸어두고 겨우내 감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생화보다는 미리 말려놓은 드라이 플라워 같은 것을 이용해 장식한다. 여기저기 매달아둘 리스와 갈란드를 모두 장식하려면 말린 꽃이 꽤 많이 필요한데 스튜디오 안을 슬슬 돌아다니면서 틈틈이 말려놓았던 드라이 플라워들을 꺼내어 한데 모은다. 아니, 말려놓았던 것이라기보다는 차마 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그냥 쌓아놓았던 애물단지들이다. 대부분의 플로리스트들이 그런 것처럼 나도 꽃을 잘 버리지 못한다. 시든 것만 조금 정리하면 며칠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 꽃도 있고, 시든 것이 분명하지만 마음을 쏟았던 것이라 그냥 휙
뽑아버리지 못하는 꽃들도 있다. 건조한 스튜디오는 꽃들이 자연스럽게 마를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라 따로 작업하지 않아도 연말쯤 되면 스튜디오에는 꽤 많은 양의 드라이 플라워가 모인다. 약품 처리를 한 것이 아니면 말린 꽃들은 대개 본래의 색보다 누리끼리해지고 꽃잎도 쭈글쭈글해진다. 꽃잎에 생기가 있었던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인데 수분이 다 날아간 꽃은 만개했을 때만큼 아름답거나 온전하지 않다. 드라이 플라워는 꼭 나이 많은 여배우 같다. 아직도 아름답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생생할 때의 아름다움이 얼핏 비치기는 하지만 전성기의 모습은 아닌 조금은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다. 어떤 이는 특유의 쓸쓸한 모습 때문에 드라이 플라워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더 이상 시들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 플라워를 선호하기도 한다. 내가 가진 드라이 플라워 중에 일부러 만든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들 뿐이다. 생생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반대로 버릴 수 없었던 시든 것들. 드디어 1년의 마지막 달이다. 마음 깊은 곳에 묵혀 쌓아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슥 한번 훑어보고 정리하기 좋은 때가 왔다. 1년 동안 흔들리면서 쌓아두었던 것을 살펴보고 나쁜 것은 털어내자. 꽃의 생생함은 시간이 가면서 사라진다. 하지만 찬찬히 바라보면 그 안의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사랑하고 나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찬찬히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일이다.